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학점을 문제 읽어보시니까 바로 진행할게요. 학점을 표시하려면 여기 있는 내용을 들고 와야 되죠. 자, 그러면 뭘 알아야 됩니까? 평균값을 알아야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에 평균값이 있어요? 없죠? 근데 문제의 평균을 어떻게 처리하라 그랬죠? 중간 기말의 평균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 average 함수를 통해서 중간 기말 인접해 있으니까 범위 설정, 그리고 상대 참조, 그리고 자동 채우기 아래쪽으로. 이 평균값을 들고 와서 비교해야 되죠. 자, 그러면 평균이 내려오니까 기준표에 평균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네요. 어디를 비교해야 됩니까? 이 행을, 위의 행을 비교해야 됩니까? 아래 행을 비교해야 됩니까? 윗행입니까? 아래 행입니까? 그 전에, 잠깐만요. 비교가 돼요. 지금 여러분들 들고 갈 값은 88이잖아요. 밑에 가서 비교가 되냐고요. 그럼 문제가 성립 안 되네. 그럼 이 문제 자체가 잘못됐네요. 그럴 리가 있겠어요. 우리가 뭔가 놓치고 있는 게 있겠죠. 자, 방금 88이라는 건 데이터 종류 뭐죠? 숫자. 밑에 있는 여기는 데이터 종류 뭐죠? 문자라고요. 자, 제가 분명히 첫 시각에 표시 형식에 대해서 아마 수업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 애를 먹일 겁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게 숫자가 문자라, 저게 문자라면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럼 문제가 성립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논리적인 생각 아닌가요? 자, 그러면 이 녀석이 숫자면, 숫자를 들고 왔는데 어떻게 이게 평균값이 왜 문자이냐는 거죠. 그래서 어디를 찾아봅니까? 수식 입력줄을 들여다보니까 값 표현이 틀리네요. 그러면 무슨 기능을 의심해 봐야 된다고요? 표시 형식 기능을 의심해 봐야 된다. 셀스식 대하상자를 나타내는 단축키가 뭐라고요? 컨트롤 1이다. 그걸 가서 보니까 0코드 쌍따옴표 이상이라 나와 있네요. 표시 형식의 원본 값은 변화가 없다 그랬죠. 숫자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저런 게 눈에 보여야 된다니까, 1급 준비하신 여러분들이. 그래야 나중에 액세스 공부하는데 고생을 덜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엑셀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두 가지 과목을 어쨌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된다고요. 기본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엑셀도 데이터를 다루는 프로그램 맞죠? 예? 아닌 부분도 있지만 있죠. 그럼 데이터베이스는 그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액세스라는 프로그램은 그건 100% 데이터를 다루는 프로그램이라고요. 그러니까 엑셀의 기능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엑셀을 잘해야만 액세스를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혀 별개의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서 이거 액세스 가면 안 나올 것 같아요. 또 나옵니다. 수업 끝날 때까지 제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수업 끝날 때까지. 오늘 돌아가셔서 표시 형식에 대해서 다시 정리하세요, 여러분들. 방금 이게 안 보인 분들은, 예? 또 공부하셔요, 또. 보일 때까지. 어떻게 이게 비교가 되냐고요. 그런데 어떻게 문제를 풀었죠, 여러분들은? 문제는 어떻게 풀었습니까? 이게 다른데, 분명히. 다르다고 대답하신 분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냐고요. 뭔가 말이 안 맞잖아요, 논리적으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런 게 커야 됩니다, 그런 게. 자,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표시 형식이나 이건 숫자 데이터구나. 그럼 위에 걸 비교해야 됩니까? 밑에 걸 비교해야 됩니까? 이제 그런 이제 그 해결 났고 위에 거 비교입니까? 아래쪽 비교, 아래 행 비교입니까? 위에 행 비교입니까? 빨리 대답 안 하실까요? 응? 어, V6고 H도 공부 제대로 안 하셨군요. 위에 겁니다. 왜 위에 거냐고요? 어,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왜 위에 건지. 아무도 표정이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대답을 안 해서 그게 하는 게 아니라 표정이 눈빛이 모르는 표정입니다. 지금 저한테 쏘아붙이는 표정이 저 쳐다보는 눈빛이 제가 그래서 10년 이상 했다 그러잖아요. 그 표현이 틀리거든요. 자, 일단 어찌됐든 일단 위에 겁니다. 이거. 자, 그러면 수평으로 비교. 그게 대응되는 학점을 가져오겠다. 무슨 함수? 평균값을 들고 있어. 콤마. 테이블러에 지금
제발 그냥 형식에 맞춰서 다 배우듯이 그렇게 문제 풀지 하지 마세요. 그 아무 의미 없습니다. 정답지 보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그냥 맹목적으로 문제 풀지 마세요. 딱딱딱딱 딱 정확하게 맞추세요. 다. 대충 이렇게 하면 되겠지. 안 풀립니다. 절대참조. 제가 말씀드린 건 어려운 문제 풀려고 하는 겁니다. 쉬운 문제는 대충 해도 됩니다. 자, 로운 세 번째 행이 필요하다. 선택한 범위 내. 콤마 true false. 방금 88을 들고 와서 비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비교해서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false 쓰면 안 되겠네요. true. 자, true를 쓰면 범위 개념이라고 그랬고 오름차수는 60, 70, 0, 60, 70, 80, 90 오름차수 형태 나와 있어야 된다. 기억나세요? 범위 개념이다. 가로 닫고 엔터. 그러면 비교해 보면 맞잖아요. 68.t. 그러면 여기를 비교하는 이유가 뭐죠? 뭐 때문에 여기를 비교해야 되죠? 범위 개념이 들어가니까 0은 뭐? 0 이상 60 미만이잖아요. 이거에 true를 만나게 되면 60이라는 값은 60 이상 70 미만, 70 이상 80 미만, 80 이상 80 이상 90 미만. 90은 90 이상이잖아요. 그 다음 단계가 없으니까. 그런데 평균값이 최대 얼마까지 나올 수 있죠? 100점까지 나올 수 있잖아요. 100점까지. 그러니까 100 이하라고 했겠죠. 됐습니까? 자, 근본적 이야기를 좀 하고 갈게요. 시험과 상관없을 수도 있긴 한데, 여러분, 자, 회사가 이제 어차피 또 직장을 잡은 회사가 하실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회사 직원이라면, 여러분들은 업무를 이렇게 처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문제 푸는데 사실은 이 녀석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죠, 지금. 없어도 되잖아요. 문제를, 함수식을 작성하는데 저 녀석은 없어도 되잖아요. 있으니까 더 지금 불편하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그건 여러분 입장이고, 보고서를 올리는 입장이라면, 이렇게 나와 있어야 됩니다. 왜? 그냥 0 이렇게 하면 평균이 뭐 지금처럼 88점 얼마쯤 되는데 저 녀석이 왜 여기 뭐 DP를 왜 받는지를 이 사람은 엑셀에 V로고 H로고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은 판단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표를 이렇게 딱 마련해서 올리면 이 사람은 더 이상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안 합니다. 결제 유사는. 표를 어떻게 하는 기준표라는 게 항상 존재를 하는 게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업무 처리에 있어서. 여러분들 제가 이게 문서 꾸미는 반이 아니라 가지고 제가 그런 이야기를 크게 못하지만 제가 여기 이 학원생활 하기 전에 내민권에서 관리직 일을 했기 때문에 저도 한 10년 가까이 했거든요. 그래서 문서 꾸미는 거에 보면 딱 보입니다, 이제. 저도 그 정도 했기 때문에. 하고 학원생활까지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뭔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문서를 꾸밀 때 뭔가 있어야 되는데 항상 문서를 꾸밀 때는 기본 원칙이 뭐냐고요. 내가 기준이 아니에요. 내가 일을 하니까 내가 힘드니까 내 기준이 아니고요. 이 문서를 볼 사람이 기준이라고요. 그래서 이쁘게 꾸미는 겁니다. 그래서 이쁘게 꾸미는 거라고 합니다. 나 혼자 볼 거라면 왜 이쁘게 꾸며요? 시간 투자해서 시간 아깝게 연필로 끄적끄적거려 놓고 나만 알아보면 되지. 그게 아니기 때문에 문서라는 건 이쁘게 꾸미려고 하고 그 다음 보고서 같은 거 올릴 때 항상 뭐 어떻게 그게 보고서의 상에서 질문이 안 나오도록 최소화시킬 수 있는 보고서를 올려야 가장 좋은 거라고요, 원래.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문서를 작업하는 데 있어서는. 시험을 보는 입장에서 되게 불편하고 귀찮죠. 이 녀석이 없었으면 정말 문제 푸는 데 크게 도움이 좀 편안했을 것 같은데. 근데 뭐 이렇게 나오는 걸 뭐 어떡하겠어요, 그죠? 자, 3번 가겠습니다. 표 3으로 갈게요. 요건 어려운 내용 아니고요. 반은 제가 할 거고 반은 여러분들이 할 겁니다. 아, 자, 반은 제가 할 겁니다. 표 2에서, 죄송합니다. 표 3에서 A18에서 A27 영역에 여기입니다. 지금 회색 영역 요 부분 A18에서 A27 영역에 이용하여 1, 2, 3의 1년 번호. 제가 1년 번호 이야기 해드렸죠. 이제 공식으로 세 번째 이야기 나오는 것 같은데 1부터 일식 증가하는 번호 형태를 1년 번호라고 이야기한다. 기억나세요? 서너 번 이제 오늘까지 이거까지 네 번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자, 를 작성하고 그 다음 내용은 여러분들 하시고요. 칼럼 로우 함수 사용 %. 연산.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적을 수 있는 함수가 로우나 칼럼인데 로우 함수가 무슨 함수죠? 행번호를 표시해 주는 함수라고 그랬죠. 그럼 여기서 내가 여기에 1, 2, 3, 4라는 값을 표시해 주려면 행번호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 칼럼을 쓰면 안 되니까. 칼럼을 쓰면 똑같은 값이 나올 거 아니에요. A열이니까. 자, 그래서
이 자리에 로우라는 함수를 쓰는데 로우 합성법이 인수가 있는 경우와 셀 주소가 있는 경우와 셀 주소가 없는 이런 인수가 없는 이런 경우를 쓰는데 셀 주소 없이 인수 없이 사용하면 행번호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18 자동식을 쓰니까 19 20 21 27 이렇게 나오네요. 근데 우리의 최종 결과물은 어떻게 나와야 된다고요? 1, 2, 3, 4, 5, 6, 7 이렇게 나와야 된다 했죠. 그러면 지금 현재 값에서 어떻게 처리하면 내가 원하는 1, 2, 3, 4, 5, 6, 7을 표시할 수 있죠? 오케이, 그 생각. 그런 생각이 되게 중요합니다. 별거 아니지만. 어? 현재 값에서 17을 빼면 내가 원하는 1이 나오겠네요. 현재 값에서 내가 17을 빼면 2라는 값이 나오겠네요. 현재 값에서 17을 빼면 3이라는 값이 나오겠네요. 그런 생각. 별거 아니지만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 게 중요한 거라고. 그러면 나머지는 여러분들 해보세요, 그러면. 어, 2분 드릴게요, 2분. 어쨌든 2급 함수를 다 마무리를 할 거고요. 내일부터는 1급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함수가 준비가 안 되면 크마 1급은 다른 걸 진행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잘 안 되시는 게 있으시면 체크해 두셨다가 집에 가서 깨끗한 파일에서 한 번 더 해보세요. 진짜 이상한 문제 아니면 다 해드리려고 하는데 구체적인 설명까지 했어. 뭐 보니까 뭐 얼추 다 되신 것 같네요. 자, 일단 뭐 주어진 함수가 2개 있었는데 1개 사용했으니까 나머지 1개 되겠죠. 자, 여기는 어쩔 수 없이 구조적으로 봤을 때 칼럼이나 함수를 쓸 수밖에 없고요. 함수의 의미를 알아야만 이게 왜 여기 이 자리 로우를 써야 될지 여기 칼럼을 써야 될지는 함수의 의미를 알아야만 판단이 쓸 겁니다. 열번호 표시. 여기다 행번호 표시하면 다 17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원하는 우리가 값을 만들어낼 수 없으니까 열번호 B열 두 번째 열이다, C열 세 번째 열이다, D열 네 번째 열이다. 해당 셀의 열번호. 그 다음 여기 값이 2, 3, 4가 아니고 뭐라고요? 7, 8 7, 8, 9라는 숫자 값이 나와야 되죠. 그러면 현재 값에다가 얼마? 5씩 더하면 5씩 더하면 내가 원하는 값이 나오겠구나. 그 다음에 여기에 뭐 하라고요? 월이라는 문자 표시하라 그랬죠. 자, M% 연산자를 이용하라 했으니까 M% 연산자. 그 다음 월. 자, 그리고 잠깐만요. 엔터 치시죠. 여러분 또 간과한 게 하나 있죠. 자, 또 신경 안 쓴 게 하나 있잖아요. 자, 앞에 보세요. 연산자가 이렇게 쭉 나열되면 항상 우선순위에 대해서 고려하셔야 됩니다. 이거 우선순위가 누가 빠르죠? 보세요. 기본이잖아요, 기본. 산술 연산자가 제일 빠릅니다. 그리고 연결 연산자 N%는 그다음 비교 연산자 순으로 계산 순서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가로를 따로 표시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 녀석이 먼저 계산될 거니까 이렇게 내버려 두면 됐습니까? 몸에 배어져 있다고요. 배어져 있어도 의도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표사는 좀 이따 넘어오겠습니다. 자, 표사는 좀 이따가 다시 넘어오도록 할게요. 아니요, 뭐 쉬운 문제라도 그냥 대충 하고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저.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미천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이번에 어디 가냐고요? 날짜 1인가요? 날짜 1시트로 가겠습니다. 교재 89페이지 표사. 한 4분 정도 드리죠. 이거 빨리 해보세요. 일단 여러분들의 먼저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 제 생각하고 맞춰보시고. 그리고 잘 안 된다. 그럼 제가 설명 듣고 집에 와서 다시 한번 더 해보시고요. 위, 기본이 잘 안 되는데 위로 올라갈 수 없잖아요. 되게 조용하네요. 자, 앞에 봅니다. 혹시 좀 주어진 시간 내에 문제 풀이가 안 돼서 조금 미흡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 정도면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시간이 있습니다. 뭐 그 정도 시간을 제가 드리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뭐 분위기 보니까 뭐 잘하시는 분 되게 잘하시네요. 분위기 보니까. 같이 옆에 계신 분들 좀 안 되시는 분이 있으시면 같이 도와가면서 그렇게 하세요. 자, 태어난 요일을 푸셨는데, 자, 엑셀에서 요일을 직접적으로 가르쳐주는 함수는 없다고 그랬고요. 무슨 함수가 있다 그랬죠? 요일의 위치값을 나타내는 함수가 있다 그랬죠. 그게 위크데이라고 그랬습니다. 요일을 직접적으로 가르치는 함수는 없습니다. 엑셀에. 있었으면 그 함수를 쓰고 마무리하죠. 뭐 여기에. 굳이 뭐 이런 표가 필요 없겠죠.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요일 값을 가져와야 되죠. 그럼 뭘 알아야 되는 거? 구분이란 걸 알아야 되죠. 구분이 뭐죠, 근데? 문제의 얘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금 이야기한 게 없거든요. 그러면 항상 주어진 문제의 내용을 다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남아있는 자료는 함수 종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브이로그는 여기를 데이터를 요일을 가져온 데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남아있는 이제 위크데이밖에 없네요.
위크데이가 도대체 뭐냐? 그러면 위크데이는 요일의 위치값을 안다 그러니까 그러면 요일의 위치값을 뭐 여기 나타내 보죠. 콤마 1입니까 2입니까? 자, 뭔지 모르겠으나 요일의 위치값이니까 1, 2, 3, 4, 5, 6, 7로 나오겠네요. 결과값이. 그러면 생각해 보니까 그 1, 2, 3, 4, 5, 6, 7이 여기 9분과 같이 매칭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됐습니까? 그렇게 그 정도 센스는 있어줘야 됩니다. 문제가 명확하게 딱 어떻게 풀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면 생년월일, 콤마 달력 유형은 여기 이 9번 1이 월요일이란 건 월요일이 첫 번째 요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럼 일요일이 일곱 번째. 그럼 달력의 종류는 몇 번째? 2라는 거죠. 2번 달력이라는 거죠. 혹시 제가 더블 클릭 가르쳐 드렸나요? 지난주에. 아, 가르쳐 드렸어요. 요 포인트 상태에 더블 클릭 따다. 오케이. 자, 혹시 뭐 못 보신 분 있나요? 자, 요 채우기 핸들이란 포인트 상태 더블 클릭 따닥 하시면 어디까지? 빈행을 만날 때까지 다 채운다. 그래서 이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이거 준비하는 여러분들은. 자, 상대 참조였고, 그 다음 이걸 들고 어디로 갑니까? 이제 끝났네요. 그러면 이제 브이로그. 콤마. 자, 셀 범위 선택하려고 하는데, 선택 가능하고 그러네요. 뭐, 요렇게. 이렇게. 제목은 제외하고 비교가 되는 분이 항상 맨 앞에 있으면 돌려받아야 될 값이 연속해서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잠깐만요. 혹시나 범위 설정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위에서부터 밑으로. 그럼 밑에서부터 위로 범위 설정하시면 됩니다. 네? 밑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그리고 절대 참조. 콤마. 열 번호, 요일열이 필요하다. 두 번째 열이다. 콤마. 트루입니까? 폴스입니까? 폴스예요. 트루 쓰면 안 돼요. 여기 이 사항은, 이 문제 표사의 사항은 두 가지 중에 아무거나 쓰셔도 상관이 없어요. 왜? 트루를 쓰든 폴스를 쓰든 어차피 원본의 값이 정수값이잖아요. 예? 정수값이니까 포함을 하니까 딱 갈 수밖에 없는 데가 정해져 있죠. 그런데 시험은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원본에 있는 값을 다 찾을 수 있으면 폴스. 그리고 찾지 못한다? 트루입니다, 아마. 왜? 문제는 그렇게밖에 구성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시험 준비는 하시되 그게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시험이라 해서 그런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고 근본은 그런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요걸 들고 날짜 2는 필요 없고 날짜 3 아니고 텍스트 1도 상관이 없고 텍스트 2는 텍스트 3도 아니고 뭐 논리 2로 가죠. 논리 2로 가겠습니다. 교재 107페이지. 자, 1번. 아, 같이 할게요. 같이 할게요. 아, 같이 한다는 건 제가 문제를 읽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아, 표 1에서 점수를 기준으로 순위를 구하여 1위는 대상, 2위는 검상, 3위는 은상, 4는 동상, 나머지는 공백으로 결과에 표시하시오. if error, choose, rank.eq 함수 사용. 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죠? 여러분 잠깐만요. 자, 오른쪽 그 F10 선택하세요. F3 셀. 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이열 선택하지 마세요. 좀 이따. 등수 구해야죠. 등수 구하는 함수 뭐라고요? rank.eq.
문제에서 점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죠. 그러면 개인 점수, 자, 첫 번째 인수 개별 자료, 개인 점수, 상대 참조, 콤마. 두 번째 인수 RF 전체 자료, 점수 전체 자료. 등수 매길 때 전체 점수가 변화가 있으면 안 되죠.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죠. 절대 참조, 콤마. 내림 차순 방식으로 등수 매기게 됩니까? 오름 차순 방식으로 등수 매기게 됩니까? 이것도 했죠. 오름 차순 방식으로 해야 되고 내림 차순 방식으로 등수 매기게 돼요. 점수잖아요. 경시대의 점수잖아요. 자료 성격 잘 보세요. 높은 점수가 1등을 취급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높은 점수부터 낮은 점수도 나야 돼서 등수 매기세요. 그게 내림 차순 방식 제로 가로 닫고 엔터. 요렇게 해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그 다음 뭐라고 물어보면 됩니까? 1등이냐고 물어보면 되잖아요. 등수값이 1등이냐? 그러면 숫자 1이냐고 물어봐 주면 되죠. 이렇게. 그러면 맞다 틀리다고 대답하겠죠. 그러면 만족한다면 무슨 값 표시? 대상이라고 표시 if 콤마 대상이라고 표시. 그렇지 않으면 만족하지 않으면 뭐? 만족하지 않은 자리에 다시 if. 우리가 표시해야 될 게 대상, 금상, 은상, 동상, 공백 문자 표시잖아요. 표시해야 될 게 5가지 종류잖아요. 그러면 if 가로 열고 자 등수값이 인양 물어보니까 등수값은 이미 계산해 놨지 여기. 예? 이게 등수값. 예? 복사 붙여넣기 얼마만큼 복사할지는 여러분이 알아서 판단하시고 그래서 2등이냐 물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금상이라고 표시를 하고 대충 예상하고 계시죠. 시기 기다라는 거. 다시 또 남아 있잖아요. if 가로 열고 등수값이 이미 계산돼 있잖아요. 복사 붙여넣기 해놨잖아요. 3이냐고 물어보죠. 그러면 라면 무슨 값? 은상. 하라면 자 다시 또 if 또 써야 되겠네요. if 등수값이 4라면 어? 동상이라는 문자 표시를 하고 그 외에 나머지는 뭐 하라고요? 공백 문자 표시하죠. if 한 번 몇 번 적었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적었네요. 그럼 가로 네 번 달아야 주겠네요. 그러면 조금 많이 기네요. 제가 일부러 이걸 하는 겁니다. 일부러 길게 지금 작업하는 중입니다. 여러분 고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내용 다 전달해 드리고 합니다. 정리하세요. 정리 등수와 관련되어 있는 거. 여기까지 작성해 보셨어요? 작성하세요. 지울 겁니다. 좀 이따 지울까요? 자, 앞에 봅니다. 자, 화면 봅니다. 엑셀 기능 설명 좀 해드릴게요. 여기가 식이 굉장히 길죠. 근데 제 같은 경우 지금 다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수식 입력줄 끝부분에 보시면 펼치기, 수식 입력줄 확장이라고 해서 클릭. 그 다음에 축소. 그래서 기본적으로 원래 석줄 나옵니다. 석줄 정도 나온다고요. 요렇게. 근데 이 석줄은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이 석줄이고 뭐 내가 줄수를 이렇게 줄 수도 있습니다. 크기 조절할 수 있습니다. 뭐 기본이 석줄이면 석줄 원래. 네?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럼 우리 교재로 갈게요. 이제 우리 교재로 갑니다. 자, 우리 교재 내용 읽어보시면 일단 여기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뭔가 등수 매겨야 되죠. 시간이 걸려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 할 겁니다. 이거. 상대 참조. 전체 데이터가 필요. 절대 참조, 콤마, 내림 차순 방수 등. 이건 앞에 설명 다 드리는 거잖아요.
이거 한 것입니다. 그러면 1일 때 무슨 값 표시? 대상, 2일 때 금상, 3일 때 은상, 4일 때 동상, 5일 때 공백, 6일 때 공백, 7일 때 공백, 8일 때 공백, 9일 때 공백, 10일 때 공백. 무슨 함수 떠오르시죠? 네? 추즈. 1년 번호잖아요. 대응되는 값들이 다 존재하네요. 추즈. 열심히 적고 있어요. 제가 여기서 왜 멈추고 있냐고요? 작성 다 됐으니까. 어떻게 하냐고요? 인수 박스 있잖아요, 여기. 인수 상자. 여기. 굵게 나타내기 지금 여기 있잖아요, 여기. 요거 보고 간 겁니다. 자, 가로 닫고 엔터. 그리고, 자동 채우기 아래쪽으로 한번. 됐습니까? 어, 이 문제 지금 읽어보셨잖아요. 함수가 하나 빠졌네요. 근데 문제풀이 다 정답은 다 되셨는데 무슨 함수가 빠졌습니까? if 에라는 함수가 빠졌죠. 이 문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 어려운 문제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일단 그 전에 if 에라가 기억나세요? if 에라 함수? 시기 오류라면 특정 값을 표시하겠다. 이거 기억나세요? if 에라. 자, 지금 방금 작성하셨던 추저 함수의 공백 문자 다 지우세요. 동상까지만 남기고 다 지우세요. 그리고 가로 닫습니다. 엔터. 그리고 자동 채우기 아래쪽으로 한번. 무슨 특징이 보이세요? 응? 무슨 특징이 보이세요? 이 자동 채우기 쓰고 나면 무슨 특징이 보이냐고요? 5, 6, 7, 8, 9, 10에 다 샵 밸류가 나오네요. 자, 일단 샵 밸류가 왜 나오냐면 여기 시그 작성인데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대응되는 값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서 그냥 오류 메시지가 뜬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전체 현황을 보고 뭔가 규칙이 보이세요? 오류가 나타난 자리에 원래 무슨 표시해야 됩니까? 공백 문자 표시해야 될 자리 맞잖아요. 그럼 무슨 함수가 떠오르죠? if 에러. if 에러. 이 식이 오류라면 공백 문자 표시하겠다. if 에러에 가로 닫고 엔터. 이 문제의 풀이 방법이 이거죠. if 에러 choose 랭크.eq 함수 이용해서 식을 작성합니다. 이게 왜 어렵냐고요? 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원래 우리는 배울 때 정상적인 절차를 배우지 그러니까 if 에러라는 함수 써먹기 위해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방금 일부러 틀리게 만들었다니까요. 그건 쉬운 생각이 아닙니다, 절대. 왜? 항상 우리는 이쪽 면만 본다니까, 좋은 쪽 면만. 정상적인 절차만. 근데 틀리게끔 만드는 걸 하라는 생각은 정말 어려운 생각이거든요. 이 뒤를 본다라는 게. 항상 이것만 보라고 가르치고 있잖아요. 근데 이쪽을 보기가 쉽지가 않다고요. 그래서 이게 2급 시험에 나왔던 문제거든요. 1급에도 충분히 내도 충분합니다, 이거. 1급 시험에 내도.
자, 왜 제가 이거 장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냐면, 잘 보세요. 왜 우리가 이런 함수를 익혀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게. 자, 지금은 10명밖에 대회에 출전은 아니지만, 대회 출전한 인원이 몇 명이라고요? 100만 명이라니까요? 100만 명이면 이걸 어떻게 적고 앉아있어, 이걸. 이렇게. 공백 문자 표시를 몇 번 해야 되는데요? 99만 9,906번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이건 100만 명이 오든 1000만 명이 오든 1억 명이 오든 아무 상관없이 이 식 하나로 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함수를 배우는 목적이 이런 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수를 쓰시는데 물론 똑같은 문제, 어떤 문제를 주고 이 문제를 주고 해결하라 그러면 이렇게 막 여러 가지 방법들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걸 딱 보고 이 식을 딱 보고 이 사람의 함수 수준 차이가 딱 드러난다라는 거죠. 기본 이런 거겠죠. 기본이다. 이렇게 썼겠죠. 그다음 조금 수준이 있다면 이렇게 썼겠죠. 추저함수 이용해서. 왜? if보다는 추저 조금 어려우니까. 그런데 이걸 이용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해서 이렇게 쓴다? 진짜 어려운 거죠. 생각.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 등수가 아는데 내용이 하나 더 있다고요. 그럼 다른 곳에 가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다 등수 가지고 계산하셨죠. 점수 가지고도 이런 사항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점수 자체를 가지고. 근데 그건 나중에 다른 데 가서 할게요. 자, 제가 여기서 일단 기본적으로 if error를 지금 가르쳐 드리고 싶어서 한 거고요. if error하고 실습 한번, if error 실습하고 갑시다. 표 2번. 아, 이건 여러분들 해보세요.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이거 한 4분 정도 드리죠.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지원학과를 표시하려는데 지원학과는 여기 표에 있네요. 기준표 모음표에. 자, 그러면 요걸 가져와서 여기다가 표시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SNM이라는 게 문제에 아마 원서본의 첫 글자는 표현을 하고 있을 겁니다. 문제 내용이요. 그러면 원서본의 첫 글자가 원본 표에 있어야 되겠군요. 그러면 왼쪽부터 한 개를 뽑겠다. 레프트라는 함수, 데이터 추출하는 함수, 레프트, 미드, 라이트 중에 레프트. 있으니까 레프트. 자, 잠깐만요. 이제, 어, 이런, 이런 생략도 가능합니다. 이런 생략도 가능합니다. 이런 생략도 가능합니다. 기본값이 1입니다. 1. 그러면 요 값을 지원하고 들고 비교해서 수평으로 비교, 그게 대응되는 값을 가져오겠다. 요 상이 맞는 함수가 H2급이죠. 함수명을 모를 리는 없을 것 같고. 이 값을 들고, 제목은 제외하고 비교가 되는 부분이 항상 맨 앞에 있어야 되면 돌려받아야 될 값이 연속해서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절대 참조, 자, 결과값 표시할 행번호 학과명 행이 필요하다. 두 번째 행이 필요하다. 비교시 일치 의무. 트루입니까? 폴스입니까? 문자 비교니까 정확히 일치, 폴스, 바로 닫고 엔터. 자, 그래서, 오케이. N, 네트워크, S, 소프트웨어. 오케이. 쭉쭉쭉쭉 오는데 맨 마지막에 있는 A가 없죠. 자, 샵 NA라는 오류 메시지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자면 일단 V로급, H로급, 인덱스 같은 함수는 기준표가 있어야만 계산이 되어지는 함수거든요. 이 녀석은 무조건 기준표에 갔다 옵니다. 이 함수는 무조건. 그러면 A를 들고 지금 넘어가잖아요. 기준표에. 갔다가 A를 비교하니까 A가 없죠. 그럼 헛땅 치고 넘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샵 NA, NA가 원래 해석을 하면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하면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제대로 못했다는 그런 표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류 메시지 주면 보기 싫다 그랬죠. 무슨 함수를 도입해서 쓸 거라고요? if error라는 함수를 도입해서 쓰겠다. 코드 오류라는 문자 표시를 하겠다. 문제 내용은. 그러면 뭐 정상적인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반응이 없고요. 오류일 경우에만 이렇게 반응을 하겠죠. 자, 3번 가겠습니다. 이거 마무리하고 싶게요. 자, 문제 내용, 아니, 제가 같이 할게요. 표 3, 표 2에서, 표 3에서 판매 총액 데이터 확인하시고, 가장 많은 5개 제품은 대생산, 나머지는 생산 중단 결과에 표시하시오. if 라지 함수. 자,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판매 총액이 판매 총액이 많은 5개 제품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 부분인데, 이게 조건이거든요. 이게 조건이라고요. 이 조건을 이제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 부분인데, 자, 주어진 함수, 자, 이게 이제 시험에 이제 나오는 게 아주 친절하게 조건입니다라고 딱 내가 조건이다라고 이렇게 표시하는 경우도 있죠. 뭐, 점수가 90점 이상 이런 거, 어? 그런 거 딱, 내가 조건이다라고 내세우잖아요. 지금 이 녀석이 조건인지 아닌지를 사실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은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자, 이걸 어떻게 이제 해석하셔야 되냐면, 주어진 함수를 가지고 해석합니다. 라지, 몇 번째 큰 값이라는 의미를 가진 함수죠. 그래서, 판매 총액이 많은 5개의 제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전체 판매 총액의 5번째 큰 값 이상이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주어진 함수를 이용해서. 이게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계산해보면 아마 라지 함수 통해 계산해보면 713만 7,500점 나올 겁니다. 이거. 5번째 큰 값이. 그러면 여기 가서 5번째 큰 값이 자, 여기 첫 번째 데이터에 가가지고 여기 가서 첫 번째 큰 값이 이거입니까?
이 값이 710 나오면 이렇게 다 첫 번째부터 마지막까지 이렇게 다 물어볼 거라고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식으로 옮겨보자는 겁니다. 이 내용을 식으로. 자, 그러면 자, 방금 이 내용 식으로 옮겨볼게요.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죠? 판매 총액값이 있어야 돼, 있어야죠. 예? 판매에서 총액값이 있어야 넘어와 있어야죠. 됐습니까? 제 설명 듣고 마무리하세요. 그럼 이렇게 됐죠? 그 다음 713만 7,500이라는 값을 여러분들이 암산할 수 있어요. 암산할 수 없으니까 함수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다섯 번째 큰 값. 그러면 그것 값이 이상이하다고 해석했으니까 그러면 다섯 번째 큰 값은 암산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이 데이터에서. 그러면 함수의 도움을 받아서 계산하겠죠. 무슨 함수? 라지나 함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하나씩 작성 이렇게 써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 판매 총액 범위는 상대입니까? 절대입니까? 자, 물어보는 값은 어느 위치에 가든가 다 똑같아야 된다는 건 범위가 변화가 있으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변화가 있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어야만 713만 7,500이라는 값을 유지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 참조. 콤마 몇 번째? K 다섯 번째. 예? 그러면 맞다 터지다 대답하겠죠. 그러면 true, false 나왔네요. 이 조건을 만족한다면 재생산, 그 외 나머지는 생산 중단 표시하라. 무슨 함수? if 함수가 떠오르겠네요. if. 이 조건을 만족한다면 재생산, 그렇지 않으면 생산 중단. 문자 표시를 하라. 자, 여기까지 마무리되셨어요. 자, 앞에 봅니다. 지금부터. 지금부터 제 화면 잘 보세요. 조건 작성하시는데 이렇게 해도 돼요? 아, 잠깐만. 이렇게 해도 돼요? 조건 작성 이렇게 해도 돼요? 왜, 왜 조건은 true, false가 나오면 되는 거 아닌가요? 조건은 true, false가 나오는 게 조건 아니냐고요. 그럼 이거 true잖아요, 지금. 그럼 이렇게 적어도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럼 이렇게 적어도 돼요? 이렇게? 이거 유가 아닌가요? 그럼 이렇게 적어도 돼요, 안 돼요? 그럼 이렇게 적어도 돼요? 이렇게 적어도 돼요? 응? 그럼 이렇게 적어도 돼요? 응? 그럼 이렇게 적어도 돼요? 이렇게 적어도 돼요? 이렇게 적어도 돼요? 아, 이게 안 되죠. 이렇게 적어도 돼요? 응? 이렇게 적어도 돼요? 이렇게 적어도 돼요? 이렇게 적어도 돼요? 응? 다 왼쪽, 이꼴 기준 왼쪽 좌변은, 왼쪽 변은 다 6이잖아요. 어찌됐든. 오른쪽 다 6이잖아요. 어떻게 해서 6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건의 왼쪽에 함수, 뭐 숫자 값이 오든 문자 값이 오든, 숫자 값이, 뭐 데이터가 직접적으로 오든, 아니면 연산자가 들어가서 값이 계산이 되든, 함수가 오든, 저런 구조로 다 나올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구조를 지금 이야기하는 건데, 이런 구조를 지금. 오른쪽에 함수가 와도 된다고. 기준값에. 그런 구조 이야기를 지금 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건 다 똑같은 거라고요. 왜 여기에 함수가 들어가기만 하면 왜 힘들어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른쪽에 기준값에다가 이렇게 함수가 들어가면 되게 힘들어하나 힘듭니다. 예, 어쨌든 요 형태 잘 익혀두시고 어쨌든 다 같다라는 겁니다. 같다라는 거. 예,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45분부터 지나